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직업상 오랜 시간 걷거나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께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정맥류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백승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지정맥류, 하지라고 하니까 다리인 건 알겠거든요. 네. 그런데 정확히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하지정맥류란 다리 정맥 내 판막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심장으로 가야 될 혈액이 다리 쪽으로 역류하여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하는 동맥피는 순환을 거쳐 정맥을 통해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다리 근육이 다리 정맥혈관을 펌핑하게 됩니다. 다리의 정맥혈은 한 번의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혈액을 잡아두는 휴게소가 필요합니다. 휴게소. 예, 이 휴게소를 우리는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다리 정맥의 탄력이 감소하여 혈관이 확장되고 정맥 내 판막이 느슨해져서 혈액이 다리 쪽으로 역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정맥의 탄력이 감소하고 또 판막이 느슨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네, 흔히 이제 오래 서서 일하는 근로자나 선생님이나 요리사들에게서 흔한 병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육체 노동자뿐 아니라 사무실에서 한 자세로 오래 앉아서 근무하는 분들이나 학생들에게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혈관이 돌출되어야만 하지정맥류라는 잘못된 상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리 불편감이 생겼을 때 하지정맥류를 의심하여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하지정맥류군요. 네. 저도 사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지정맥류를 떠올렸을 때 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 되게 혈관이 다리에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좀 피부색도 다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좀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하지정맥류는 심장으로 올라올 혈액이 올라오지 못하고 발 쪽으로 역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하지정맥의 판막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이 정체되고 갈 곳이 없어진 혈액들이 작은 가지혈관으로 뻗어나가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에 가까운 혈관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져서 돌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맥혈관은 피부 밑에서 검푸른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혈관들이 커지게 되면 더욱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 실핏줄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경우는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일단 다리가 무겁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해진다, 다리에 쥐가 잘 난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자주 붓는다, 그리고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다리가 편안해진다, 다리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보인다, 그리고 다리에 실핏줄이한 혈관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보인다, 다리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잘 낫지 않고 가려운 증상이 지속된다, 허리와 무릎이 자주 아프다.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3개 이상 정도가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서 하지정맥류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정맥류와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하지정맥류 증상하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다리 혈관이 튀어나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발이 조금 차갑고 시리고 가끔 붓는다 이 정도인데 이런 증상도 하지정맥류로 진단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하지정맥류 하면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발이 차갑다, 시리다 이런 증상들도 하지정맥류 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하지정맥류가 아니어도 흔하게 생기는 증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발이 차갑거나 시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정맥류 환자는 아니겠죠. 네. 하지만 다리에 혈관이 나온 것으로 하지정맥류를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리에 혈관이 나온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인데요. 특히 하지정맥류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은 자고 일어나면 좀 덜하고
오후나 저녁이 되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는 심장과 다리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죠. 다리가 시리고 무겁고 피곤한 증상, 붓거나 저린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 보이나 이런 것보다는 증상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였군요. 모든 병이 뭐 다 비슷하겠지만요. 하지정맥류의 경우도 초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치료를 해서 네. 딱 잡으면 그게 가장 만족도도 높고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기 치료 효과가 큰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예, 하지정맥류는 천천히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네. 중등도 이상으로 악화된 하지정맥류의 경우 다리 정맥 부전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감을 줄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정맥순환이 잘 안 돼서 시간이 지나면 피부 경화증이나 피부염, 심지어는 피부 궤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치료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다리에는 하지정맥을 일으키는 혈관 말고도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생활습관 교정이나 약물이나 꾸준한 관리로 하지정맥 부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수술도 있고 레이저 치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될까요? 네, 상처나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시술을 고려하는데 시술 중에 보편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것이 레이저 치료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원인 혈관에 바늘을 통해서 레이저 섬유를 넣고 레이저로 혈관을 찢어주는 방법입니다. 고장난 혈관만을 레이저로 막아주기 때문에 다리의 정상 혈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하려면 어떤 증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경중이 있을 때 하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다른 병의 경우 심하지 않으면 시술, 심하면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하지정맥류는 병의 심각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보통은 이제 환자분의 나이나 성별, 신체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혈관의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하면 혈관이 구불구불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냉동 치료기를 이용해서 고장난 혈관을 제거해주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데 압박 스타킹이 도움이 된다. 압박 스타킹. 네. 아무래도 혈액순환과 좀 관련이 있는 거라서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정답 네.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오히려 도움이 되나 봐요. 네, 도움이 됩니다. 흔히 스키니진이나 레깅스 등은 하지정맥류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압박 스타킹은 왜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예, 압박 스타킹의 경우에는 발목 부위는 압력이 세고 무릎 쪽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액이 발목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고 정상적인 혈액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혈액 순환에 좋은 족욕, 반신욕이 하지정맥류에 좋다. 이거는 문제 답이 나와 있네요. 혈액순환에 좋다. 그럼 당연히 좋겠죠? 정답 O입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예, 사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혈액 순환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미 하지정맥류가 발생한 분들의 경우에는 족욕이나 반신욕을 너무 자주 하시거나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늘어난 혈관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라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10분 내외로 적당히 하시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 하지정맥류는 식습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자연 회복될 수 있다. 이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네. 근데 이건 좀 안타깝네요. 네. 하지정맥류 초기에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식습관이나 적절한 운동,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습관을 방지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개선시키고 병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한 하지정맥류는 정맥의 판막 기능의 부종과
다리 정맥의 비가역적인 확장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혈관의 경우에는 혈관이 이미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이나 압박 스타킹,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지정맥류는 매우 흔한 병이며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다리의 불편감이나 이상 증세의 원인이 하지정맥류인 경우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하지정맥류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 다리 건강을 지키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